노보스 인더스트리. 네, 안녕하십니까. 노보스 인더스트리 사장입니다. 네, 레이브 모터스 박 사장입니다. 잘 있었어? 네, 오늘 벤츠 230. 네. 자료 조사 안 했지? 조금 했어요, 조금. 조금 했어? 네. 아 이제 국내 탑이라고 씨발 설렁설렁 갈라 그래. 아니에요. 자, 벤츠 230은 네, 내가 봤을 때 경쟁차가 일단 가장 치열한 경쟁차가 BMW 530. 네, 그냥 렉서스 GS에 2000cc 터보가 지금도 나오나 모르겠어요. 예전에 있었는데 한 3년 전에. 네, 그다음 우리나라는 제네시스 G80인데 얘네가 배기량이 2.0이 없어요. 네. 최근에 이제 2.2 디젤이 나오긴 했지만 단종됐죠, 그건? 나오자마자 네. 됐네요. 그래서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6천만 원대로 이제 직접 비교가 가능하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하고 비교를 할 건데 오늘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리뷰했던 530이 지금 절찬리에 판매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차를 비교해서 맞다이 경쟁을 붙이는 게 어떻겠느냐. 네. 벤츠 대 BM의 2000cc 가솔린 네. 200마력 초반대 230마력 하니까 네, 240마력 정도. 그럼 일단 좀 베껴야 될 것 같은데. 네, 다 뭐 베껴주시면 베끼는 건 뭐 전문. 베끼는 건 전문이니까. 금방 베끼는구나 그냥. 손 가면 그냥 이렇게 쓱 스치면 풀러지는 거 아니야? 네, 말만 그냥? 해도 그냥. 말만 해도 풀러지는 거? 자, 일단은 뭔가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 그래도- 요즘 차들이 이렇게 네. 복잡하게 안 돼 있는데 네. 물론 우리가 이제 껍데기를 치웠기 때문에 그런 건데 네, 하나씩 짚어보자고. 벤츠하면 일단 사람들이 네, 안전, 네, 세계 최고, 최고가 아니면 만들지 않겠다. 네, 사실 그 말이 맞는 건 같은데. 네. 자, 앞에부터 보면 못 보던 게 있어, 박 사장. 요거 네. 뭡니까, 요거? 요게 전면 그 범퍼 레일이에요. 범퍼 레일. 네. 요거 말하는 거잖아요. 네, 요거. 일반 차들도 들어가 있는데 어. 범퍼 끝단에 얇게 들어가 있죠. 게 네. 얘는 뭔가 안전해 보여. 그리고 여기에 뭔가 크게 이렇게 지지대도 연결돼 있고. 네. 이런데. 그리고 중요한 거는 또 크기도 크고 또 대각선으로 보조 지지하는 것도 있어서 안전하기도 하지만 대각선 보조 지지가 지금 요걸 말하는 거지. 요거. 예, 차체 상단이랑 연결된. 차체 상단이랑 네. 거기 연결돼 있고 네. 그쪽부터. 그래서 그리고 이 소재 자체가 알루미늄이잖아요. 네. 여기를 가볍게 하면 운동 성능에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앞쪽에 무게 네, 편향을 줄이니까. 맞아요. 맨 끝단에 있는 무게는 더 많은 무게를 눌리기 때문에 근데 너무 위치가 높거나 너무 중앙을 가로지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 이런 부분도 있어요. 이제 국내에서는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닌데 해외 쪽이나 이런 장거리 움직일 때 야간 주행을 하다 보면 동물을 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비교적 가벼운 그 경미한 접촉인데 라디에이터까지 파손이 되면 아예 이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뭐 국내야 뭐 워낙 좁으니까 보험 부르면 네, 보험 되지만 서비스 부르고 견인을 하면 되는데 그렇지 외국은 못한 그게 불가능하지. 예, 하이웨이 그렇지- 같은 데서. 네, 맞아요. 그렇지 못한 경우도 대비해서 라디에이터가 나가면 엔진이 과열되니까. 네, 요게 있으면 이제 라디에이터의 치명상을 막아주는 거네. 네, 그렇죠. 역시 벤츠는 뭘 해도 달라. 자, 요 소재들은 네. 지금 여기 소재, 여기 소재 네. 뭔가 굉장히 튼튼하게 앞면부를 꼭 그 헤드기어를 낀 것처럼 네. 보호해주는 형상을 하는데 이 소재가 뭘까 궁금하네. 요거는 알루미늄이랑 뭐 마그네슘, 섞은 거야? 네, 그런 뭐 규소 이런 걸 섞어서 만든 경합금이고요. 요거는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 네. 얘가 지금 그냥 우리가 그동안 리뷰했던 것처럼 가벼운 뭐 거치를 장착물을 구조물을 달기 위한 가벼운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굉장히 좀 튼튼하게 돼 있네. 네, 안쪽도 보시면은 지금 보면은 이렇게 각으로 음. 블럭이 돼 있거든요. 안쪽에도. 안쪽에도? 터널형으로. 그러니까 각각 한 면이 아니라 안쪽에 또 셀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 밑면에도 지금 다 돼 있고. 네.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 1차를 먹어주고 먹은 걸 갖고 가장 구조적으로 단단하게 생긴 휠하우스 쪽에 비껴가기를 할 수 있게끔 얘를 설치를 해놓고 네. 그 다음에 여기가 붕괴됐으면 이제 마지노선이 붕괴 후에 A필러에서 버텨주겠다는 거잖아. 네, 맞아요. 거의 요- 2, 3중 구조로 돼 있는 거고. 벤츠네. 네. 그리고 앞쪽에 이제 충돌이 되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소재가 약하거나 구조적으로 취약하면 바로 정면으로 계속 맞닥뜨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엔진이 밀리거나 하면서 승객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가능하죠. 있으니까 사실
차량이 부딪혔을 때는 옆으로 순간적으로 회전하게끔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딱 좋은 게 여기 보면 가장 강력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 존이 망가지면 이쪽에 맞닥뜨렸을 때는 차가 틀어지는 거죠. 계속해서 밀리면 안 되거든요. 아무리 강한 소재가 들어가 있다 해도. 이런 것도 우리가 그동안 리뷰했던 차들보다 되게 강해 보여. 네, 강해 보이고 끝단에 우리가 그냥 흔히 가라로 이렇게 만들어놨다 그랬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실제 끝단까지 가 있잖아요. 끝단까지 설계가 돼 있는 네. 거야 지금. 그러니까 얘네는 지금 볼보가 됐던 뭐 렉서스가 됐던 우리가 늘 말하는 모듈러 플랫폼을 써서 네. 작은 플랫폼을 가지고 외장 판넬을 갖고 차체를 키운 게 아니라 뼈대 자체가 아예 큰 딱 거죠. 끝까지 돼 있는 거잖아. 네, 그리고 서스펜션도 원래 이쪽에 붙으니까 여기를 평행하게 그대로 갈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이쪽에도 보강을 해놓은 거예요. 굴곡을 딱 줘갖고 네. 꼭 이게 요즘 이런 발음 위험하겠는데 좀 여자 가슴 같은 느낌이 드는데? 뽕 같은. 뽕뽕브라 같은 느낌이. 요 정도까지는 괜찮지 않겠냐? 보고만? 요것도 문제가 되려나? 또 이거 신고각인가? 여기까지는 괜찮겠지. 뭐 특정 인물을 한 게 아니니까. 그렇죠. 흡기를 위한 바람의 공기가 이쪽을 통해서 네, 들어왔어. 대부분은 일로 들어와서 일로 와. 저 댐 형식으로 돼 있어갖고 이쪽으로 들어가. 네, 들어와서 요거 이제 공명댐에 있는 거지? 네 맞아요. 공명댐에 있어서 이렇게 와서 자 들어갔어. 필터?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디로? 그러니까 밑에 들어가서 위쪽으로 이제 깨끗하게 정화된 공기가 걸러지고요. 그다음에 터보 차저가 저쪽에서 빨아들여요 그거를. 와서 터보로 가서 그 다음에 이제 엔진으로 어떻게 가? 엔진으로 이쪽으로 바로 유입이 되는 거예요. 순행 아, 쿨러가. 뒤로 안 가고? 네, 뒤로 안 가요. 야 그러면 우리 그때 벤츠 다른 거 했을 때처럼 여기서 그냥 끝나는 거네? 네, 요만큼이 불과. 그러니까. 한 80cm, 70cm 정도. 그리고 얘는 그러면 고압 펌프는 어디 있어? 왜 이 차는 다니면 디젤 차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다락 하는 펌프 네. 소리. 왜 벤츠는 그걸 못 잡았을까? 그거를 이제 다른 브랜드들도 마찬가지, 다른 제조사도 마찬가지인데 그거는 좀 잡기가 힘들어요. 근데 530i는 얘보다 덜 나잖아. 고압 펌프 소리가. 네, 그거는 뭐 약간의 제조사마다 차이가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나는 건 맞아요. 그리고 스트로크도 기본적으로 가솔린인데도 롱 스트로크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차가? 네, 아, 그거 물어보려고 했어. 우리 지금 잠깐만. 왜 얘는 배터리가 보조 배터리가 그렇게 커? 메인 배터리. 이건 메인 배터리예요. 메인 배터리? 네. 에이, 설마 벤츠가? 아니 이 클래스까지는 좀 앞쪽에 배치돼 있어요. 아이 설마. 벤츠는 다 뒤에 배터리 그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 전 세대는 오히려 이 하나하나 어. 왕눈이 벤츠까지는 뒤에 있었는데 2일 2부터는 다시 이쪽에다가 무게 배분 때문인지 배치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얘네는 저기 뭐 스타뱅고가 있으면 보조 배터리는? 보조 배터리는 트렁크 오른쪽 사이드에 작게 있어? 배치돼 있어요. 네. 신기하게 했네. 예전에는 메인 배터리를 무게 때문에 뒤에 두고 네, 보조 맞아요. 배터리를 여기다 뒀는데. 네. 그러니까 2010년 이전 거는 오히려 뒤로 가 있었는데요. 이제 그 이후로 한 2009년 기점으로 다시 앞으로 왔어요. 그리고 보조 배터리가 뒤로 가고. 네. 신기하네. 자, 그럼 그렇게 됐고. 네. 가솔린 치고는 롱 스트로크를 썼다. 네. 롱 스트로크를 벤츠가 쓰는 이유가 뭐야? 롱 스트로크라는 말은 피스톤이 움직이는 상사점부터 하사점까지 움직이는 길이가 길다는 거지. 네, 맞아요. 그럼 운동 성능이 떨어지잖아. 민첩성이. 민첩성은 떨어지죠. 응. 근데 항상 추구하는 바가 예전에도 그랬듯이 기어비를 조금 길게 세팅을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엔진 힘이 그렇기 세니까 때문에. 네, 토크가 그러면 두터우니까. 낮은 RPM을 쓰니까 정숙성도 생기고 진동도 줄고. 그러면 롱 스트로크를 쓰면 압축비를 높게 안 쓰겠네? 그렇죠. 그럼 530하고 비교했을 때 압축비나 엔진의 활성화 차이가 대충 간략하게 설명하면 어떻게 차이가 나? 이거는 그 GDI 그 직접 분사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압축비가 좀 낮은 편이에요. 9.8대 1로 일반 자연흡기랑 거의 큰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530이랑 비교해 봤을 때는 토크는 초반 토크는 조금 좋은 편인데 얘가? 지속력이 떨어져요. 얘가? 예. 530에 비해서? 네, 530은 좀 더 뒤쪽에도 토크 밴드가 더 형성이 돼 있는데 얘는 토크 밴드가 좀 앞쪽으로 낮아져 있기 때문에 대신에 앞쪽에 낮은 RPM에서의 토크는 얘가 더 두터운가? 조금 더 두텁고요. 조금 더 두터운데 활성화가 빨리 끝난다는 거네? 네, 맞아요. 그리고 어떤 영향인지 모르지만 압축비도 이렇게 낮다는 건 배기가스 규제 때문에도 아, 그럼 얘는 그렇죠, 배기가스로부터 엄청 자유롭겠네? 네, 그런 부분도 있고 거꾸로 생각하면 BMW보다는 이 압축비를 안 쓰면 못 맞추니까 그렇게 돼인 걸 수도 있겠죠. 아, 압축비를 높여서 힘을 세게 할 수도 있음에도 그렇게 되면
환경 규제 네, 걸릴까 봐. 고압축으로 이제 일단 행정을 마무리하게 되면 그 여러 가지 리스크가 생기지. 네, 이상한 이제 배기가스가 배출될 수 있거든요. 그건 상당히 일리가 있네. 그러니까 진해가 순수하게 고급진 드라이빙과 네. 낮은 RPM에서의 여유로운 힘으로 가기 위함도 있을 거고, 네. 아니면 강력해지는 환경 규제에 느긋하게 대응하고자. 그쵸. 괜히 걸려갖고 또 막 허둥지둥 되느니. 그리고 이 엔진으로 시간을 벌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마력은 비슷하게 나오니까 맞아요. 우리도 비슷하다 230마력이다 이러면서 팔면서 기술을 계속 보완을 하는 거네. 네. 괜찮은데? 대신에 아마 터보가 크진 않을 거예요, 얘가. 오히려 압축비가 낮으니까 힘을 빨리 벌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터빈이 더 작고 작은 거에 따라서 BMW보다 뒤쪽에 가서는 조금 토크가 떨어지는 현상. 그 토크가 떨어지는 게 대충 어느 정도 말하는 거야? 얘는 지금 1400 정도부터 구간에서 한 4000까지는 토크가 상승하는 구간이에요. 그리고 BMW 같은 경우에는 한 4500 정도까지. 그럼 한 5, 600 RPM을 더 쓰는 거네. 네. 뒤에서. 근데 그 차이가 크죠? 크지. 네, 왜냐면- 매니아들한테는 굉장히 네, 크지. 그렇죠. 뭐 7단 이상 들어버리게 되면 그 구간은 상당히 길어지는 구간이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3, 4단에서 이제 풀악셀 가속할 때도 꽤 네, 차이가 나지. 그러면 얘는 고속도로에서 앞차를 추월할 때 RPM을 쫙 4000 이상을 당겼을 때 약간 먹먹함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 기업이 대비해서 튀어나가는 게 네, 맞아요. 추월 가속이 떨어지는 거죠. 예, 추월 가속. 추월 가속이 떨어지는데 대신에 또 9단 미션이기 때문에 BMW는 8단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잘 쪼갰다고 하면 그 나머지 부분을 좀 메울 수 있지 않나. 박 사장 오늘 끝장났는데 내가 고속도로에서 몰고 왔거든. 네. 얘가 9단을 걸면 박 사장 말대로 1800에서 2000 RPM에서 130, 40까지 나와버려. 2000cc 치고는 말할 수 없는 항속이 나와버려. 아, 그러네. 그 박 사장이 지금 설명한 대로 2000 RPM 미만, 아까 얘기했던 1600부터 네. 1800에 그 힘을 맞춰놓고 9단 미션에 기어비를 걸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1800, 2000 RPM에서 130, 40에 크루징이 되더라고. 넌 깜짝 놀랐어. 3000cc인 줄 알고. 그러게요. 2.0이 140에서 2000 RPM 밑에서 크루징이 되더라니까. 그러게요. 그건 대단한. 그러니까 그런 거에 포커스를 준 거구만. 네, 그런 부분에서는 또 연비로도 작용하잖아요. 낮은 그러니까 RPM. BMW는 재미에 포커스를 둔 거고, 네, 얘는 이제 고급진 드라이빙과 연비와 환경 규제. 네. 오늘 정보가 뭐 바로 옆으로 가도 되겠는데? 뭐 해줄 거 없을 것 같은데. 더 뭐 있나? 서비스 더 못하겠는데. 더 못하게요? 가자. 자, 이제 옆에 와서 사장 일단 W15. 네. 요 위에 어퍼암, 밑에 로우암 다 돼 있고. 네. 자, 그리고 왜 고급져야 되는데 앞에를 완전 플라스틱을 썼을까? 약간 좀 원가 절감인데요, 이거는? 이건 원가 절감이야? 네. 벤츠에는 안 어울리는 플라스틱이 들어갔어. 그러게요. 안에 패드가 들어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셰시 프레임에 대한 소재 구성 아주 완벽해. 네. 가장 튼튼하게 어디를 봐도 진짜 빈 곳 하나 없이 튼튼하게 됐고, 절곡 잘 해놔가지고 충돌 안전 규제나 단단한 구성을 할 수 있게끔 잘 돼 있고, 요 실리콘 네. 마감재도 아주 훌륭하게. 네. 이런 거는 뭐 거의 뭐 버니어 캘리퍼스 갖고 각도 재갖고 바른 것 같아. 그러니까요. 한치의 오차 범위가 없는 전형적인 게르만 네. 티거 탱크를 만들듯이 아주 그냥 사정없이 잘 만들어 버렸고. 자, 지금부터 고급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 사장님. 캘리퍼가 네. 실제 패드의 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거든. 네. 자, 원래 벤츠 옛날 E클래스의 원형이 브레이크 앞에가 요만해. 네. 여기 그 그림이 그려져 있네. 네, 그러게요. 원래 요만한 캘리퍼가 들어가 있었는데 왜 이따만하게 꼭 그 비싼 스포츠카나 슈퍼카들처럼 이렇게 키워놓으면 무게에서 불리하지 않나? 네. 우선 무게는 뭐 알루미늄이라 크게 증가는 하진 않았는데 조금은 증가했을 거고요. 근데 이제 예전 거 같은 경우에는 원피스톤으로 피스톤이 하나 있고 서로 맞물리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한쪽이 먼저 피스톤이 동작을 하면 안쪽에서 그 피스톤의 힘으로 안쪽이 당겨오는 식으로 같이 맞물리는 동작을 했는데 얘는 이제 양쪽에서 피스톤이 4개로 같이 조여지는 타입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구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포피스톤을 넣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거치대처럼 이렇게 전체 케이스를 키워야 된다는 거네. 네, 이쪽에는 안쪽에는 그 브레이크 액이 통과할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공간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별도로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바가지로 다 덮어버린 네. 거네. 이 차를 처음 받아서 내가 딱 몰았을 때 브레이크가 예전 벤츠보다는
민감해. 그럼 박 사장 말대로 이렇게 하면 민감해지지. 네, 민감. 옛날에 원피스 톤으로 이렇게 잡는 거에 비해서 네. 민감한데 밟았을 때 촐랑되지 않아. 소프트하게 또 소프트하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먹먹하면서 고급스럽게 들어갔는데 지금은 민감한데 촐랑거리질 않아. 아 그러면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거네. 네. 민첩하게 반응하면서 출삭거리지 네. 않게끔. 같은 담력으로 했을 때 4개에서 나눠져서 조금씩 진행이 되는 경우거든요. 근데 이게 컵버리면 이제 한 출삭거릴 번에 수 있으니까. 한 번에 진행은 되지만 어. 이제 좀 대신에 패드에서 약간 마찰 면적 개수를 떨어뜨려 갖고 네, 잡는 맞아요. 거니까 그거 괜찮고. 자 앞바퀴의 허브를 네. 싹 꺾어놨어. 네. 의도적으로 캐스터 각을 준 거네. 네. 고급진 항속 주행 능력을 맞아요. 갖기 위해서. 네, 좀 더 요거를- 손해력보다는 그렇지. 조금 직진 더- 안전성. 네, 직진 안전성. 원래는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 네. 요거를 대각선으로 꺾어놨다는 건 우리 하리 데이비슨 오토바이가 일반 알차들에 비해서 앞포크가 이렇게 앞으로 가 있는 이유도 직진 안전성을 그렇죠. 고급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 자, 내가 어제 이 차를 몰고 오면서 제일 처음 느꼈던 거 고속도로를 바로 올렸는데 네. 기존의 벤츠 E 클래스들은 뭔가 승차감이 싹 먹어주고 싹 약간 롤이 있는 듯하지만 쫙 깔려서 가는 고급진, 진짜 어느 차 다른 브랜드들이 따라올 수 없는 하체 벤츠만의 그 특징들이 딱 있는데 네. 이 차를 내가 딱 몰고 오면서 바로 얘 왜 이러지? 왜 이렇게 튀지? 왜 이렇게 차가 가볍지? 왜 이렇게 차를 억지로 묶어놓은 듯하지? 한 30분이면 그냥 차 좀 아는 애들은 얘 세팅값이 그냥 확 느껴지는 거야. 왜 이렇게 차가 인위적으로 차를 이렇게 탱탱거리게 잡아놨을까? 자, 그 느낌은 뭐야? 그 왜 그렇게 느낌은 이 서스펜션을 보면은 물론 과거에는 이 비슷한 구조로 많이 만들었긴 했었어요, 이 클래스를. 근데 근래에 와서 이 전 세대 212 모델에 와서는 그 쇼기 커지고 그다음에 스프링이 건선량이 적으면서 굉장히 넓게 퍼진 형태를 항아리 형태를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얘는 보면은 스프링 건선량은 굉장히 촘촘해요. 촘촘하고 그다음에 딱딱하게 돼 있고요. 굵기도. 근데 그거에 반해 그 쇼크는 너무 얇게 돼 있어요 지금. 이게? 네, 지금 이게 내 거보다 얇은데? 그러니까 졌어요 벤츠가. 지금. 그래서 진 거야 나한테? 사장님. 내 거보다 월등히 얇은데? 근데 굉장히 얇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 많은 감쇄력, 쉽게 말해 받아들일 수 있는 양이 굉장히 적어요. 아, 네, 그리고 이 스테빌라이저인데요. 이건 굉장히 쇼 굵기만큼이나 굵잖아요. 그래도 내 거보단 얇은데 상당히 굵네. 요것도 졌어요. 이것도 졌어요. 근데 힘이 적당한데. 축하드려요. 너무 휘었다. 거의 서양 물물인데요, 이거 거의. 서로 이제 촐랑거리는 거동을 묶으려고는 했는데 이게 오히려 더 불쾌한 느낌을 줄 수 있어요. 아니 너무 근데 강하잖아요. 스테빌라이저를 이렇게 크게 잡는 경우가 좀이 없잖아. 거의 이게 지금 없죠. 할때링크잖아. 네. 할때링크를 이렇게까지 잡는 경우는 드물었는데. 이건 거의 SUV급이잖아요. 2,000kg이 넘는 무게. 거의 한 2.5톤 이상 되는 SUV들도 이렇게까지 스테빌라이저 할 때를 이렇게 크게 쓰진 않는데. 그러니까요. 되게 의외네. 2000cc 가솔린에다가. 조금 제가 볼 때는 음. 뭐 어떤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원가 절감 부분이 굉장히 컸을 것 같고요. 아 이렇게 하면 원가가 더 적게 들어? 네, 그죠. 왜? 보면은 이런 부품 원가 말고도 개발적인 부분에서도 쇼기 두껍고 그다음에 스프링을 이제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건선량도 적고 넓고 이러면 얘가 대응할 수 있는 레인지가 넓잖아요. 굉장히 운동 범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차의 거동을 잡아주는 운동 범위. 범위가 네, 성향이 넓어지잖아요. 어. 그러면 이 차를 하나 설계를 할 때 그 많은 성향을 여러 조건에서 만족을 시키려는 세팅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풍부한 주행 데이터 값을 필요로 하겠다는 네, 그쵸. 거네.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그런데 이렇게 놓으면 이제 특성이 거의 보면은 약간 딱딱하면서 튀고 좀 단단한 느낌으로 잡으려고 한 거잖아요. 억지로 그러면, 스텝을 잡아. 네, 어느 범위가 이제 롤 잡고. 편중되고 좁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확실히 데이터가 요 안에서만 잡으면 되기 때문에 개발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소재적으로도 뭐 굵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크기라든지 그런 부분 다른 것에서 또 부가적으로 잡아야 되는 장치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감소가 되니까 원가 절감 부분도 확실히 있어요. 그럼 지금 벤츠 고유의 차대 설계라든가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은 소재나 구성은 되게 좋지만 댐퍼와 스프링이나 스테빌라이저의 세팅 자체가 굉장히 이 차의 움직임의 범위에 그 데이터 값이 얕다라는 거네. 그럼 내가 어제 운전하면서 느꼈던 이 차가 왜 이렇게 팅팅거리지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증상이네. 맞아요. 딱 봐도 누가 봐도 왜 이렇게 얇은 느낌이 들지? 처음에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벌써 보면. 그리고 굉장히 촘촘하고
나는 굵어갖고 힘 좀 막 이렇게 찢어져 버리잖아. 나는 막 힘 주면은 막 찢어져 그냥. 스펙트럼이 얇은. 그래서 나는 막 임신 공격 들어가고 막 이러니까 이게 막 이거 뭐 증거가 있잖아. 막 찢어져 버리니까 나는. 아이고, 전자발찌 가야 이렇게 얇으면 안 돼. 이게 막 굵어서 막 찢어져 버려야 되는데 이게 언제 찢어졌어? 벤츠가 이런 주행 데이터 세팅을 한다는 거 의외네. 지금 뭐냐면 개발적인 부분에서도 원가 절감을 하려는 노력들이 많잖아요. 기업에서도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트렌드기도 하고 좀 더 딱딱한 걸 원하고 젊은 층이 구매층이 낮아졌으니까. 나 너무 딱딱해갖고 찢어지는 거잖아. 지금. 근데 이제 예전처럼 다 찢어지네. 막. 여러 사람이 좋아할 만한 차가 좀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성향을 좋아하는 사람은 참 좋은 차인데 예전만큼 넓진 않아요. 뒤로 가겠습니다. 네. 자 이제 뒷바퀴로 와서 제일 먼저 뒷바퀴는 그래도 승차감 때문에 부직포를 다 쭉 해서 잘 말아놨고 이거 잘 돼 있고 메인 프레임에도 본딩 작업이라든가 이런 거 되게 잘 돼 있고 어마어마한 서브 프레임 무지막지하게 잘 돼 있고 그지? 네, 잘 서브 돼 프레임 있네요. 잘 돼 있고 그리고 이게 E 클래스라서 단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벤츠가 보통 S 클래스는 이 암들을 스틸을 쓰는 경우가 없는데 얘는 지금 밑에 가장 힘을 많이 받는 요거랑 메인 서브 프레임 이 두 개가 스틸이야. 이게 지금 스틸이거든, 맞지? 네. 두 개를 스틸을 쓰고 승차감에 직결타를 줄 수 있는 위에 어퍼암 세 개는 알루미늄을 썼어. 근데 얘네들까지 알루미늄을 쓰려면 엄청 비싼 알루미늄 합금을 써야 되잖아. 이 무게를 지탱이를. 또 두꺼워져야 되고. 두꺼워져야 그러니까 되고. 무게 대비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비싸지. 네. 가장 중요한 건 머니겠지. 그치? 얘네가 돈으로부터 자유로우면 벤틀리나 롤스로이스나 S클래스가 이거를 알루미늄으로 쓰는 거는 맞아요. 쓰면 사실 승차감도 더 좋은 건 사실이잖아. 근데 이 두 개 넣고 대신에 이제 많은 운동 성능을 대응하기 위해서 박 사장이 좋아하는 크로스. 이렇게 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잡는 거에 비해서 뭐가 좋다고 했는데 박 사장이 다시 한번 리바이벌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사다리꼴을 성향으로만 잡으면 그 토우 변화에 대응이 잘 안 돼요. 토우 변화 이렇게 그래서 앞쪽으로 쉽게 말해서 후륜 구동이 급가속을 하거나 급선회를 하면 좌우로도 흔들리는 성향이 생기거든요. 있지. 그리고 앞으로 차가 앞이 들리거나 뒤가 들리거나 했을 때 바퀴의 위치가 바뀌면서 캠버와 토우 변화를 대응을 해줘야 되잖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양쪽으로 돼 있기 때문에 바퀴가 만약에 흔들리더라도 이쪽에서 흔들릴 때는 반대쪽이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또 이쪽에서 흔들릴 땐 반대가 잡아주고. 근데 양쪽을 똑같이 하면은 같이 흔들리니까 그쵸. 같이 서로 엇대응을 못하는 엇각을 그리고 못하는 상대 거지. 저쪽이랑도 다른 성향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최대한 줄이고 또 생기더라도 가급적이면 지면을 평탄하게 맞출 수 있는. 이게 그러면 이렇게 크로스로 꺾어갖고 위에 잡는 게 굉장히 고급 기술인 거네. 여러 가지 형상에 대한 다양한 대응을 할 수 있게끔 돼요. 굉장히 고급 기술이었던 거네. 그냥 우리가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 왜 이렇게 집에 꺾어갖고 잡아놨나. 근데 포르쉐 같은 애들도 다 이렇게 꺾어서 잡거든 다. 근데 다 이유가 있었던 거네. 그러니까 암이 여러 개가 되는 효과가 되니까 그렇게 되면 한쪽으로만 오면 한 암을 크게 만든 거랑 똑같은데 겹겹하게 되면은 이게 거의 링크가 2배로 증가하는 거죠. 거꾸로 반대로 나간 것도 되니까. 마찬가지로 아까 앞에처럼 스프링의 권선이 좁고 많이 촘촘해놓고 댐퍼가 굉장히 얘 엄청 얇아 이거. 앞이랑 이거 내가 거의 이제 화나기 전 사이즈거든 이게 지금. 풀. 너는 왜 만져봐 그거를? 너 미투한다 확 그냥. 신고해버릴까 보다. 그 선미 누나 턱 잃어버릴까 보다. 그냥 이게 얇어. 얇고 길고 스프링.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럼 앞이랑 세팅을 비슷하게 봐야 되나? 네, 앞뒤는 거의 비슷한 세팅 성향을 가진 것 같고요. 뒤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느낌일 것 같아요. 탱탱하게. 벤츠에 어울리지 않게 브레이크 호스가 허술하게 돼 있어. 나는 그동안 벤츠를 리뷰하면서 브레이크 호스를 이렇게 나홀로 허술하게 해놓은 걸 처음 봤어. 보통은 다 이 안쪽, 이쪽 어디서 오거나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뒤에 덜그러니 물론 여기 뭐 딱히 걸릴 건 없지만 그래도 우리 브레이크 호스는 항상 안쪽으로 말아넣는 걸 우리가 권장하고 있는데 벤츠가 이렇게 중국에서 생산했나? 이렇게 하는 거는 또 처음 보네. 그거 말고는 뭐 나머지는 내려가서 내려가서 하는 거.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하체 오르기의 꽃 하체로 왔는데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일단 아까 얘기했던 앞에
범퍼 레일이 이렇게 네. 튼튼하게 이쪽에 잘 돼 있고 우리가 항상 리뷰를 할 때 늘 보는 서브 프레임. 얘가 지금 얼뜻 보면 서브 프레임이 되게 좁은 것 같아. 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벤츠가 왜 이렇게 서브 프레임이 좁아? 근데 구성 소재 자체가 네. 이루 말할 수 없는 파이프 재질로 해서 돼 있고 네. 얘가 지금 끝이 아니잖아. 얘가 요 끝이 앞으로 아니고 쫙 나갔잖아 지금. 요거 그지? 여기로 연결이 돼 있어요. 실제로 연결이 돼 있고 그러면 서브 프레임이 지금 이 정도 이렇게 넓게 앞까지 돼 있고 우리가 항상 말하는 서브 프레임에서 보통 우리가 그동안 리뷰했던 전륜구동차에 다 엔진이 이렇게 앞에 있었는데 네. 얘는 지금 서브 프레임이 이렇게 있는데 그 서브 프레임의 중간 뒤쪽으로 엔진 미션을 여기다 체결을 했고 네. 미션이 또 여기 엄청난 차대 쪽에 지금 프레임에 연결이 돼 있잖아. 네.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 사실 운전하면서 무게 중심으로 뼈대를 벗어나게 어딘가 무겁게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아예 없는 거지. 그렇죠. 모든 이게 뼈대로부터 뼈대 안쪽에 뒤쪽에 있어요. 다 그렇죠. 있는. 그렇죠. 숨어 그 안쪽에 또 들어 있으니까 그치? 포함되고 이게 있으니까. 척추 쪽에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엄청 잘 되는데 그런데 그것도 부족했는지 또 여기서부터 일로 강성 확보를 여기 끝까지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늘 얘기하던 거였잖아요. 항상 끊기는 차들이 있고 여기서 끊기는데 네, 연결을 해도 저쪽 안쪽으로만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연결하는 차들이 있고 한데 얘는 A필러 여기까지야. 네, A필러 하단까지. 끝까지 네. 완벽하게 여기까지 딱. 이게 바로 설계공학에 네. 대한 성이 아닌가. 이 정도는 해줘야, 그지? 네. 그리고 아까 박 사장이 기막힌 걸 지적을 했어. 댐퍼와 스프링의 권선, 네. 그 다음에 스테빌라이저가 묶이는 이 할대 링크를 이렇게 했다라는 건 굉장히 스포티한 주행에 대응할 수 있게끔 해놨다는 건데 네. 보통 벤츠들이 고급스럽게 아우토반을 쫙 직진 안전으로 항해하듯이 고급진 드라이빙을 하게 되면 우리 그동안 했던 S클래스나 263 이런 애들 보면 요 두 개의 킹핀 방이 각도가 누워 있었죠. 누워 있었지 이렇게. 네. 항상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얘는 거의 수직. 네. 얘도 별로 누워 있는 각도가 얼마 안 돼. 이거는 좀 더 스포티한 걸 내겠다는 건데 그게 이제 불쾌감으로도 올 수 있고 누가 이 2.0을 그러니까요. 가지고 얼마나 스포티하게 탄다고.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미스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벤츠가 고유성을 유지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그지. 네. 너무 BM이나 이런 스포츠성에 너무 사실 이 급을 타는 사람들이 이 차를 타면서 스포츠성을 그렇게 요구하지는 요구했나? 않죠. 그죠? 왜 이렇게 세팅을 했을까? 이거는 누가 딱 봐도 날라리 애들이 타는 차 세팅 값이잖아. 네. 딱 그냥 재밌게 코너링 돌고 이럴 때 쓰는 거. 맞아요. 딱 봐도 하급 세팅이 느껴지거든 운전을 하면. 아 이거 뭔가 싸구려 싼 마인데 굳이 벤츠가 이런 길을 가야 되는 건 사실 제조사는 수요가 있으니까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지들이 네. 설마 소비자의 입맛을 바꾸려고 하지는 않았을 거 네. 아니야. 근데 내 주변에 이 클래스 타면서 스포츠성을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이 드문데. 그렇게 드물고요. 음.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예전에 보면은 이 200이랑 이 350 이런 식으로 그 트림이 다를 때는 서스펜션도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에어 댐퍼 들어가고 네. 뭐 많이 바뀌었죠. 많이 바뀌잖아요. 어. 값도 바뀌고 어. 뭐 크기도 틀려지고 이러는데 지금 보면은 이 200으로 다 마무리한 거를 마지막 엔진 소프트웨어라든가 일부 하드웨어로 이 300으로만 둔갑한 게 아닌가 아, 좀. 이 200과 이 300은 네. 여기는 그러면 똑같다고 보는 거네. 똑같죠. 뭐 이거는 뭐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이 300이 이러는데 뭐 이 200은 더 내려갈 게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EPS도 굉장히 큰 네. 보시 아니에요? 브로스 제품이야? 어디 거야 이거? 좀 처음 보는 브랜드가 생소하네. 적혀 있네. 그지? 네. 처음 보는 제품이 여기 찍혀 있네. 벤츠가 요새 이 부품을 많이 바꾸는 것 같아. 네. 옛날에 원래 진해 OEM이나 보시에서 달았던 것들을 회사들은 좀 바꾸는 것 같더라고 얘네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댐퍼도 바뀐 것 같아. 옛날에 원래 얘네가 쓰던 댐퍼가 아닌 것 같아. 네, 요것도 사실은 음. 아우디에서 많이 보는 거거든요. 아 원래 아우디가 이렇게 썼었나? 네. 아우디 SUV가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많이 바뀌고 있네요 현재 네. 벤츠가. 그리고 그 독일 3사들끼리는 그 기술을 공유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카르텔이 있어, 서로 카르텔. 뭐 그런 게 있겠죠. 룸빵을 같이 가더라고. 아우디랑 벤츠랑 BM 애들이 네. 룸빵을 같이 가는데 폭스바겐이 껴달라고 하는데 안 껴줘요. 안 껴줘. 그 포르쉐는 들어오라는데 또 안 들어와. 그러니까 꼭 벤츠, BM, 아우디 얘네들만 가서 술을 맞아요. 먹더라고. 이 브레이크도 마찬가지고. 브레이크는 왜? 사실은 요것도 A6랑 거의 공유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요게 지금 네. 요런 스타일이 원래 A6가 이렇게 했었어? 네, 네. 아, 사실 요 안쪽을 보니까 벤츠 거 치고는 좀 생소하다, 형상이. 네. 지금 뭐 많이 여러 바뀌었네. ZF 산하에 있는 부품 기업들이 많이 그룹들이 많이 있는데 음. 거기 내에서 다
저기 독일 3사가 나눠서 가지더라고요. 이 미션에서 네. 원래 벤츠 예전에 세븐지 트로닉스나 이럴 때도 밑에가 이렇게 플라스틱판이었나? 아니에요. 그렇지 바뀌었지 이게. 네. 나는 이걸 딱 보고 처음에 ZF 미션인 줄. 네. 원래 얘네 벤츠가 이렇게 미션 안 만들었었지. 네, 맞아요. 근데 얘네가 지금 많이 ZF를 따라가는 거지. 네. 그러니까 거의 ZF 기술도 조금 결합이 되지 않았나 아니면 그러니까 형상만 보면 ZF 같이 생겼어. 선닝이 되지 않았나 이런 옛날에 생각이 들어요. 세븐지나 이런 애들은 이렇게 안 생겼었잖아. 네. 근데 말이야, 요 정도 배기 파이프면 네. 배기 파이프가 그렇게 얇진 않거든 2000cc 치고는. 맞아요. 그러면은 배기 플랩이 있어야 될 건데 배합 조절이. 근데 내가 아까 어필 봤을 때 없어 보였어. 네, 없어 보여. 배기 플랩이. 그럼 얘는 배합 조절을 어떻게 해? 얘는 배합 조절 장치가 따로 없고 음. 아까도 말했듯이 터빈이 상대적으로 작은 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얘가 최대로 뽑을 때는 이거에 맞닥뜨려지는 정도가 되는데 그 전에는 조금 힘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절충해서 그러니까 오히려 더 크게 했어야 됐을 수도 있어요. 이 파이프를 원래는 조금 더 크면 좋아요. 크면 좋은 게 왜냐면 고속 영역에서는 더 그렇지. 힘을 발휘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고속에서 BM 약한 530보다 못한 이유가 네. 530들은 앞에 가는 거 보면 뒤에 머플러 이렇게 플랩이 막혀 있거든. 네. 그때 저 새끼가 풀악셀을 딱 치면 그게 탁 열려. 그게 뒤에서 보여. 네, 맞아요. 얘는 근데 없더라고 그게. 그래서 고속 영역이 대응이 좀 덜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거꾸로 생각하면 이래요. 실용 구간은 실제로 계속 많이 쓰는 많이 구간은 쓰는 어차피 구간은 2000이니까. 네, 그러니까 그건 내에서 원가 절감을 해서 만든 걸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역으로 생각하면 530i 같은 경우는 플랩이 열렸을 때 최고 스파르탄한 엔진이 살아나니까 네. 오히려 1500rpm에서는 막혀 있기 때문에 얘보다 안 좋을 수도 있네. 그렇죠. 그런 특히나 그거에 열리기 바로 직전 구간이나 그 열린 바로 구간에는- 직후 구간은 어. 분명히 조금 그치? 손실이 있을 수 있고. 거기까지는 다 맞추기 어려울 거 아니야. 그죠. 그치? 매끈하게 외계인- 맞출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걔는 박 사장 말대로 플랩이 변화하는 요 값에서는 미세하게 얘보다 떨어지는 거네. 맞아요. 그러면은 엔진의 고급스러운 움직임에서는 얘보다는 불리하다는 거야.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 순차적으로 쭉 똑바른 고른 상승 곡선을 갖고 가는 게 아니니까. 하드웨어 하나에 그 엔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음. 예를 들어서 배기 플랩이 달리면 그거랑 연동해서 또 하나의 제어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걸 다 삼일체 맞출 수가 없으니까. 간만에 또 쥐엇 같은 설명을 또 해주시네요. 쥐엇 같은 설명. 오늘 설명 질이네. 이 차하고 530을 궁금해하는 사람들한테 오늘 설명은 참 쥐엇 같은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 앞에서나 위에서 봤을 때처럼 차대가 되게 좋단 말이야. 네.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튼실한 보강들이 많네요. 보강제에다가 얘도 지금 엄청난 보강제거든. 네. 얘도 엄청난 보강제가 들어가고 뒤에 끝까지 다 돼 있네 보강. 여기도 있어. 그 보면은 현대차 그때도 얘기했듯이 차체로만 이상하게 뭐 용접해서 할 게 아니라 다 끝내놓고 추가 보강을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여기도 지금 보강제잖아. 네. 일로 갔잖아 이렇게. 이 보강제의 재질이나 강하게 생김 정도, 볼팅 네. 장난 아니야. 어마어마해.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얘는 지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보강을 해놨거든. 네. 이게 지금 척추잖아, 척추. 맞아요. 척추 부분을.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니까 주행 중에 차대가 헐렁하다는 느낌이나 뭔가 요잉 이런 게 없는 거야. 네. 딱 뼈다구가 워낙 좋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박 사장이 좋아하는 이 머플러를 잡아주는 것들을 다 이렇게 볼팅으로 네, 맞아요. 다 이렇게 해놨어. 끝까지 다 이런 식으로 볼팅으로 해가지고 가장 완벽하게 얘 진동이 어디 이렇게 노출되지 않게끔 이런 것들이 명차로서 갖춰야 될 요소고 이게 이제 일반 제조사들하고 벤츠의 차별. 요 하나만 봐도 차이가 나는 거잖아 지금. 요 네. 누가 이렇게 머플러를 복잡하게 잡어? 맞아요. 일본이나 현대자동차는 그냥 용접 여기 용접 그냥 써. 딱 그냥 그 여기다 고무 하나 걸어놓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성의가 있는 거지. 자 이제 한 번은 뒤로 가죠. 네. 자 그러면 너무나 잘 돼 있는 단열을 다 뚫고 배기 파이프가 이렇게 지나가서 가는데 여기는 지금 트렁크잖아. 예, 맞아요. 벤틀리나 S63이 아닌 이상은 네. 이 끝단까지 이렇게 단열판을 말하는 차는 못 봤거든. 맞아요. 그냥 트렁크인데. 그치. 짐칸인데. 짐칸인데 정말 성의가 보여. 리어 서브 프레임도 이 폭은 좁지만 네.
형상 자체가 뭐 어마어마한 네. 이 일단 굵기가 굵기가 높이도 굉장하고요. 야 진짜 어마무시하다 어마무시하고 여기는 좁지만 이쪽으로 나가서 여기까지 잡거든. 네. 이렇게 와서 여기까지 잡고 여기를 잡고 그러니까 요 자체는 좁아 보일지 몰라도 잡히는 볼팅 자리가 딱 넓게 포집이 맞아, 돼 있는 포진돼 거지. 있으니까 그 안에서 운동하고 있는 거죠. 서스펜션은. 그렇지. 토인에 관련된 거를 얘랑 둘이 하는데 네. 얘네도 지금 크로스로 꺾인 거잖아. 네. 위에도 크로스로 꺾고 네. 크로스. 그럼 여러 각도의 자유각에 대응할 때 세게 잡아주고 암을 길게 만들 수 있고 네. 이렇게 안 꺾으면 암이 짧아지잖아. 짧아지죠. 그럼 운동 범위도 작아지고 그 그 운동 범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오메트리가 갑자기 변하죠. 부기가 되거나 대응을 못 하거나. 네. 그러니까 크로스로 해서 지오메트리를 끝까지 유지해주고 한쪽이 해도 반대쪽 성향에서 잡아주는 성향이 생기니까. 이런 주엇 같은 설명을 또 6천만 원짜리 차가 사실 싼 차는 아닌데 네. 동일 다른 뭐 렉서스 ES나 네. 뭐 제네시스나 이런 것들에 비하면 얘 하체 구성은 거의 뭐 넘사벽인데 거의 완벽해요, 진짜. 편의사양이나 이런 게 어떻게 차이 날지 모르겠는데. 편의사양은 없어. 네, 하체 구성 자체는 역시 하드웨어. 네, 벤츠답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2,300을 본 소감. 이 300 안에는 이 200이 있다 이게 생각이 들고요. 음. 그냥 정통적인 2,300. 음. 그러니까 예전엔 뭐 2,350도 팔리긴 했지만 2,300이 주력으로 많이 팔렸잖아요. 음. 그거에 비해서는 좀 이 200이 많이 들어있다 이 차에는 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서스펜션 자체가 하드하게는 조금 세팅이 돼 있는데 그게 벤츠를 원하는 소비자에는 조금 안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아, 물론 맞아. 연령대가 많이 낮아졌거든요. 이제 30대도 굉장히 많이 타요 이제 이 클래스를 그죠? 아 그런 것들이 그럼 반영될 수도 반영될 있는 시장이가 원하는 거 만들어야 되니까 그죠? 거네. 무조건 고집만 피우다가는 뭐 무너질 그렇지. 수밖에 할아버지 없으니까. 같은 느낌이 나면 이제 젊은 애들이 예, 안 사니까. 예전엔 꼰대차라고 했잖아요. 저 보넷에 삼겹살 있으면 꼰대차라 그랬잖아요. 그렇지. 예, 하여튼 그런 걸 트렌드를 너무 반영한 게 아닌가 하는 좀 아쉬움이 있고 반영을 하더라도 그 트림별로 그 좀 하드웨어 서스펜션 하드웨어를 나눈다고 하면 좀 더 고급진 승차감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좀 아쉬움도 있고요. 근데 전체적인 소재 사용이라든가 마감 이런 거는 이 가격대 6천만 원대에서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역시 벤츠는 벤츠다고 생각들어요. 확실히 벤츠는 만들 때 기술이나 돈은 안 아끼는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뿐만 아니라 정비하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어떤 뭐 러기지 네트를 걷든 뭘 열어보든 해도 그 안에도 꼼꼼하게 돼 있고 깔끔하게 돼 있고 그런 게 좀 벤츠가 차별이 돼 있거든요. 보면 역시 벤츠는 보이지 않는 곳까지도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오늘 이 하체오릭에서 박 사장의 주옥 같은 설명 잘 들으셨죠? 나머지는 제가 햇살과 함께 달리면서 주행 본편 리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둘, 셋. 프락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 설명 좋다.